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냉방병이 면역을 망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때 아닌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열, 두통, 기침, 그 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증세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장님, 감기가 너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기의 주된 증상이라고 하는 콧물이 없죠. 더불어서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봤는데 잘 안 나와서 이분들이 역으로 치료하면서 살펴보면 바로 온도병, 냉방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냉방병은 현대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죠. 에어컨의 등장과 더불어서 발생한 질환인데요. 바로 실내외 온도의 차이로 인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 부재로 인한 자율신경대 혼란 증상을 바로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바깥은 여름이죠. 그렇지만 안은 오히려 겨울이라는 거죠. 안에서 겨울에 살다가 갑자기 나오면 여름이고, 여름에 살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겨울이고,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번갈아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혼란을 겪어버리는 거죠. 우리 체온 조절 시스템이 혼돈 상태, 오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런 오류 상태에 빠지다 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인데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바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몸의 신체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소화 기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냉방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구역, 구토, 미식거리 느끼, 더불어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체온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가 같이 조절하는 기능이죠. 바로 면역 기능입니다. 저희 병원에 아주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체온이 저체온인 사람들이 많아요. 36도 이하인 사람도 부지기수이죠. 우리가 체온이 1도씨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10% 감소하고, 체온이 1도 올라서 정상 체온이 되면 면역력이 10% 증가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체온은 우리 면역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될 때 우리 몸의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거죠.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소화기능에도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면역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름 감기로 잘못 알고 있는, 오인하고 있는 냉방병이 나아가서는 대상포진, 폐렴, 결핵,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는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면역력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에어컨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에 바로 세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 자리가 바로 에어컨하고 닿아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약간 긴 소매옷을 입어가지고 에어컨에 바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에어컨에 접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얇은 가디건이나 긴 난방 같은 거, 얇은 것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외 온도차가 5도씨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시베리아고, 밖에 나오면 열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덥더라도, 그래서 여름철이면 여름철답게 지내라고 하는 거죠. 실내 온도를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에어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자꾸 밖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일수록 덥다고 실내에만 계속 입지 말고 야외에 나가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면역력, 체온을 올리는데, 체온을 올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사법인데요. 새끼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를 골고루 가능하다면 6대, 2대, 2로 섭취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필요하고, 필수 비타민과 미량의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음식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음식들이 바로 채소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어떤 체온을 올리는 음식들로서 과일, 견과류, 마늘, 파, 찹쌀, 갈치, 새우, 식초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우리의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어떤 음식이고, 소금을 지나치게 섭취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혈액순환에 장애를 줘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염분 섭취, 적절한 저염식 섭취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섬유질이 충분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 섬유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질긴, 거친 통곡류 중심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루 2리터의 물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덥답고 너무 차가운 물을 많이 드시지 말고, 차가운 물을 드시다가도 미지근한 물을 적절하게 섭취해서 우리 내장의 어떤 온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지나치게 어떤 저체온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제가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신욕과 족욕인데요. 아침에 본인의 어떤 체온을 재봅니다. 오전 10시에 36도 5부, 그냥 36.5도씨 이하라고 하다면 저체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서 우리 혈액순환을 돌려주면서 잠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지나치게 어떤 수족 냉증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 수면 양발이나 이런 어떤 발까지 이렇게 이불을 잘 덮어주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체온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1년의 면역의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냉방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